초등 2학년 평생 공부 습관을 완성하라. 저자는 현직 초등교사인 송재환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특히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책 내용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교육과 관련되는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초등 2학년 평생 공부 습관을 완성하라이고 위즈덤 하우스에서 2016년 3월에 나왔습니다. 책 가격은 13,000원, 책의 분량은 223쪽입니다. 일단 책 표지에 보면 내 아이를 공부에 길들일 결정적 시기 22가지 법칙으로 잡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차례를 보면 먼저 프롤로그, 내 아이를 공부에 길들일 결정적 시기 초등 2학년과 함께 모두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초등 2학년 평생 공부 습관 길들이기. 2장, 초등 2학년 평생 공부 습관을 완성하는 공부 법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서 각각 11가지의 법칙, 총 22가지의 법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인 에필로그에는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모두 공부와 관련되는 22가지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2학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1학년과 3학년 그리고 어떤 법칙들은 고학년에도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법칙의 제목을 순서대로 쭉 읽어드리면 먼저 1장 초등 2학년 평생 공부 습관 길들이기. 법칙 1. 관계의 법칙. 부모와의 관계가 공부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 2. 환경의 법칙.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공부의 원천이다. 3. 정리의 법칙. 집중력이 향상되는 정리의 마법. 4. 저수지의 법칙. 책 읽기로 생각의 저수지에 물을 채워라. 5. 선행 필패의 법칙. 잘못된 선행학습이 아이를 망친다. 6. 자기주도 학습의 법칙. 가장 오래가는 공부의 비밀. 7. 놀이의 법칙. 노는 힘이 곧 공부하는 힘이다. 8. 균형의 법칙. 좌뇌와 우뇌의 고른 발달을 위해. 9. 참을성의 법칙. 공부의 기본은 참는 것이다. 10. 배려의 법칙.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마지막 11. 믿음의 법칙. 부모의 믿음은 아이에게 최고의 칭찬이다. 다음으로 2장, 초등 2학년 평생 공부 습관을 완성하는 공부 법칙에도 모두 11가지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법칙 12, 소리내어 읽기의 법칙. 소리내서 읽어본 내용은 잊히지 않는다. 13, 발표의 법칙.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14, 조작활동의 법칙. 몸으로 배운 것은 끝까지 남는다. 15, 글씨의 법칙. 글씨는 아이의 간판이다. 16, 받아쓰기의 법칙. 공부 정체감을 가장 쉽게 끌어올리는 방법. 17. 일기의 법칙. 매일매일 글로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 18. 연산의 법칙. 수학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연산 능력. 19. 눈덩어리의 법칙. 개념 원리에 충실한 공부는 힘이 세다. 20. 구구단의 법칙. 외우는 게 다가 아니다. 원리를 공부에 적용하라. 21. 1, 2, 3의 법칙. 서술형 문제 더 이상 어렵지 않다. 마지막 22. 약점의 법칙.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게 하려면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모두 11페이지입니다. 상당히 길죠.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학년 때에는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1학년이니까. 하지만 딱 1년이 지났을 뿐인데 2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이 나거나 주변에서 보다 더 엄격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 2학년은 공부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서 이때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잡아주지 않으면 초등 3학년이 되면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언젠가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엄마가 면담에 와서 고민을 말했다. 선생님, 우리 애가 2학년 때까지는 말을 곧잘 들었는데 3학년이 되더니 갑자기 말을 안 듣네요. 어떡하죠? 필자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면 10세 전에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일에 주력하세요. 초등 2학년은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10세면 늦는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2학년 때 공부 습관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3학년이 돼서도 4학년이 돼서도 계속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또 가르쳐야만 됩니다. 총 22개의 법칙들은 그 제목만 봐도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부 법칙 22가지 중에서 딱 3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의 법칙입니다. 좌뇌와 우뇌의 고른 발달을 위해. 사람은 어느 쪽 뇌의 발달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으로 구분됩니다. 심지어 이 책에서는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을 쉽게 판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두 손을 모아서 깍지를 끼웠을 때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사람은 좌뇌형 인간, 왼손 엄지가 위로 가는 사람은 우뇌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아서 깍지를 끼면 됩니다. 저는 오른손 엄지가 위로, 그래서 저는 좌뇌형 인간입니다. 우뇌는 주로 소리, 색깔, 직감력 등을 담당해 일명 이미지 뇌라고 불리며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예술과 공간 지각 능력 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좌뇌는 언어, 논리, 수 등을 담당해 일명 언어뇌라고 불리우며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언어 사용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 한쪽의 뇌 활동보다는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발달하는 전뇌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의 영향으로 우뇌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뇌만 자극하다 보면 당연히 좌뇌의 발달은 느려지고 아이들이 단순하고 감각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을 2가지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한자 교육과 책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절대 공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언어 사용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무엇을 물어보면 몰라요, 싫어요, 그냥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 사용 능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뇌의 고른 발달을 위해서 한자 교육과 독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초반 올린 영상 중에서 초등 한자 교육에 관한 영상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 교육은 제가 아마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이 바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에게 최고의 칭찬이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나 피그말리온 효과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효과라고도 하는데 환자에게 가짜 약을 먹였는데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병세가 호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나 피그말리온 효과는 간절한 열망이 꿈을 이루게 만들고 자기 암시의 예언적 효과를 통해서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컫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엄마는 너 믿는다. 내가 아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내 말과 행동은 항상 믿음이 가. 이렇게 자녀에게 믿음과 신뢰의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입술 30초, 가슴 30년. 부모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잠깐이지만 그 영향력은 평생 간다. 부모라면 당연히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입술 30초, 가슴 30년. 사실 저도 제 아이에게 자주 칭찬을 해주거나 따뜻하게 말하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의식적으로 자주 칭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에서 제 아이에게는 보다 더 엄격하게 대하고 모질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겠습니다. 입술 30초, 가슴 30년. 마지막 소개할 법칙은 1, 2, 3의 법칙, 서술형 문제 더 이상 어렵지 않다입니다. 요즘 초등 수학은 문장제, 즉 서술형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예전처럼 초등 수학 시간에 문제를 빨리,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 기능을 묻는 연산 문제도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수학 문제가 서술형으로 기니까 그 수학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기니까 아예 거기에 주눅 들어서 문제 풀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1, 2, 3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1, 2, 3의 구조로 서술형 문제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 주차장에 차가 12대 있었습니다. 4대가 빠져나가고 5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는 모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초등 저학년 수학 서술형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사실문장 1, 조건문장 2, 물음문장 3으로 구분해서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사실문장 1, 주차장에 차가 12대 있었습니다. 조건문장 2, 4대가 빠져나가고 5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물음문장 3, 주차장에는 차가 모두 몇 대 있습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뿐이지, 수학 문제에서 사실문장, 조건문장, 물음문장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 2, 3의 법칙으로 명명해서 접근을 하면 보다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상당히 참신하고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초 요약!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현직 초등교사인 송재원 선생님이 쓴 초등 2학년 평생 공부 습관을 완성하라입니다. 이 책은 꼭 초등 2학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1학년이나 3학년이 봐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공부 습관이 중요하고, 그 공부 습관은 초등학교 시기에 잡아야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생의 공부 습관을 잡는 시기가 이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꼭 2학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교육과 관련되는 괜찮은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